네, 반갑습니다. 3월 5일 금요일, 자, 마지막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경칩이었죠.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따뜻했는데, 자, 증시는 꼭 그렇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아침 시점에서 굉장히 좀 무서웠고요. 또 오후에는 또 올라오는 모습들 때문에 자, 약간 패닉 이런 거 받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아래쪽에 달려있는 이 꼬리,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회복된 증시에 대한 또 아래 꼬리에 대한 포인트,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살까 말까 지금 수급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기금 얘네들은 일단은 저로 치워놓고요. 야, 니네 가, 이렇게 좀 밀어놓고요. 연기금을 제외한 이제 금융투자라든지 외국인들은 지금 매도를 계속 해야 되는가 아니면 사야 되는가, 이 부분에서 갈등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듯한 그런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같은 장은 일단은 조정장이라고는 볼 수 있겠죠. 근데 주가가 막 밑으로 내려간다거나 아니면은 뭔가가 붕괴된다거나 그런 형태는 또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아주 막 겁을 많이 집어먹게 하는 그런 또 공포스러운 장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떤 종목이 좋으냐면 그냥 잘 버티는 거, 내 자리에서 위아래로 크게 변동하지 않는 거. 뭐 많이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고요. 올라가면 당연히 좋겠지만 많이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고, 또 내려가는 포인트는 일단은 많이 내려가면 안 돼요. 일단 잘 버텨줘야 됩니다. 현재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주식들이 좋은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이제 회복세로 들어가게 됐을 때 그런 주식들이 가장 먼저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잘 가지고 있는 것, 그것만이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를 잘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씩 이제 보도록 좀 할까요? 자,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꼬리에 대한 의견들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아래쪽 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다시 3000포인트 회복을 했습니다. 장중에 30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면서 최근에 형성됐었던 저점 중에서 가장 깊은 저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2983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왔나요? 오늘 저가가 2982포인트네요. 그러니까 제법 많이 하락한 거죠. 이 정도 하락했으면은 뭐 겁을 집어먹을 만도 합니다. 그리고 뭐 장중에는 62선도 깨지고 내려가면서 분위기가 좀 안 좋게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아침에 나왔던 모습인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어제 하락색을 보인 이후에 오늘 개파락 이후에 주가가 또 뚝 하고 떨어졌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일단은 이래도 겁 안 먹어? 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래도 안 팔을 거야?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일단은 62선도 깨지고 주가가 시커멓게 변하고 이렇게 하락세에 대한 어떤 포인트가 깊어지니까 아침에 대부분 많이들 던지더라고요. 이제 매도에 대한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것들이 확인이 좀 됐는데, 그런 모양새들이 일단은 만들어지면서 이제 밑에서 받아먹은 물량들이 제법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지금 이 대형주에 대한 포인트들은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같이 팔아먹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못 견디고 던져버린 그런 손절 물량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같이 받아치는 그런 형태로 갔을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아래쪽 꼬리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손절해서 떨어진 물량이든 아니면 더 이상 못 참고 팔아먹은 물량이든지 간에 그렇게 물량들을 밑에서 받아가지고 올린 거죠. 그러니까 3000포인트 밑에서는 계속 내가 매수를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대기 자금들이 그 아래쪽으로 가격대가 들어올 때 밀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 꼬리에 대한 부분들은요, 물량을 털어내고 밑에서 받아먹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 보실 수 있겠죠. 그냥 이 내용만 보시면은 아래 꼬리 달렸으니까 굉장히 긍정적이겠구나, 좋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상태의 캔들이 나왔다라면 보통 특별한 악재가 없는 이상은 다음날은 추가 상승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번 주말장에서 뭐 특별하게 뭐 악재 없이 그냥 보합 수준만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월요일날 국내 증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더 좋아요. 네.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0.57% 마이너스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9입니다. 더 낮죠.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더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잘 버텨낸 것도 중소형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낙폭 자체가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강했다라고 좀 이제 잘 버텨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 보게 되시면은요,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도 오늘은 그런 대로 그럭저럭 좀 잘 지켜낸 듯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게 막판에 좀 끌어올려지면서 외국인들이 좀 진입을 했다거나 그런 모양새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의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뭐 특별하게 많이 밀리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매도 우위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밀려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도 아침에 많이 빠졌지만 많이 올려줬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도 시장을 어느 정도 받아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가요? 네. HLB 같은 경우가 좀 더 많이 올라온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KMW, 그 다음에 종목들 낙폭도요, 뭐 지금 크게 떨어진 모습도 없죠. 그냥 많이 빠져봐야 한 2%대 이 정도 내려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주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가총액 상위권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현대바이오가 시총 20위권에 있었는데 5% 올라오면서 또 한몫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총이 큰 종목들이 일단은 작은 변동성, 또 아침에 많이 변동을 보였지만 그 부분을 밀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시장의 부담감을 많이 줄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또 중소형주, 조그만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또 상승에 대한 폭들이 또 크게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일단 수급 동향 또 보도록 합니다. 개인들이 지금 1조 한 2천억 가까이 순매수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이 3천억 정도 순매도, 금융투자가 5천억 순매도, 연기금은 1,900억 순매도입니다. 연기금은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파는 겁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팔자. 요걸 하든가 말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가장 심한 욕 중에 하나가, 네. 이런 연기금 같은 놈, 이런 거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이런 연기금 같은 놈,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 하게 되면 엄청나게 모욕적인 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연기금 같은 놈들. 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연기금을 일단 제외하고 일단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제 매도를 계속 확장하다가 다시 받아주는 형태, 그러다가 또 막판에 또 파는 형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살까 말까 계속 고민을 했었다는 그런 흔적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 고민 속에서 이제 대형주들이 싹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금융투자는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일단은 매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면 단타를 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살까 말까를 고민했다라는 것은 더 빠질 것도 같은데 그냥 올라갈지도 모르겠는데 막 이런 갈등의 어떤 시간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꼬리 달고 올라가면서 아마도 확신이 좀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매도를 많이 줄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월요일날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 준다라면 주가는 조금 강하게 상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일단 수급을 보고 그 다음에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수급은 금융투자와 외국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기금은 네, LI 연기금 같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치워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관들 총계를 보게 되시면은요, 삼성전자 많이 팔았죠. 그 다음에 오늘은 특이하게 LG화학과 기아차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반등을 좀 해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판단해 보고요. LG전자도 반등하는 모습들이 여기서 나타난 부분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합니다. 자, 네이버, 하이닉스 일단은 뭐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했었던, 즉 마이너스가 나왔었던 종목들은 전부 다 기관적 매도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이한 부분은 인버스를 매수하고요, 레버리지를 매도했다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SK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현대차는 또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었죠. 근데 오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플러스로 마감이 되면서 부품 조절도 괜찮았어요. 오늘 화신 같은 경우 플러스권 유지가 되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들이 일단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SK케미칼 같은 경우 오늘은 이제 낙폭을 조금 축소시키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불안하죠. 그래서 이런 모양새들 나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외국인들 볼까요? 외국인들도 LG화학을 샀습니다. 지금 기관하고 같이 매수를 해드리면서 주가가 오늘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여전히 팔고 있는 것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인데요.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매도 규모가 조금 줄었어요. 아마도 이제 더 많이 팔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규모를 좀 축소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되는 모습도 있고요. 자, 기관들이 팔아먹은 물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하이닉스는 이제 뭐 조금 더 적지만 기관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만큼 무거워졌다는 이야기겠죠. 수익 내기가 어렵다. 그리고 뭐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다. 이런 얘기가 될 테고요. 저 물량을 다 받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개인들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다 떠넘기고 지들은 빠져나오는 그런 형태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매수하시면 곤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역시 뭐
계속 똑같은 말씀이지만 들고 가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요. 홀딩 전략을 그대로 말씀은 드려보도록 합니다. 개인들은 안 봐도 아시겠죠? 삼성전자, 네이버, 하이닉스, 카카오, 삼성전자, 우선주, SK이노베이션의 레버리지까지 매수를 하게 됩니다. 일단 반대로 움직였을 것이다라는 것은 거의 뭐 확실한 부분일 테고요.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사서 올린 부분은 아닐 거예요. 일단은 매도도 많이 나왔겠습니다만 밑에 걸어놓은 것들이 아마 체결이 되면서 이렇게 매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매수에 대한 포인트, 이 거래량에 대한 포인트는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분봉을 잠깐 보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분봉을 보게 되시면은요, 거래량이 어디서 많이 늘었는가라는 부분이 생겨나죠. 아침에 많이 늘었잖아요. 이 부분이 뭐냐면 갖다 때린 거예요. 그 다음에 막판에 조금 더 늘어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인데, 아침에 이제 물량이 좀 많이 나왔다는 부분들은 이제 개인들의 매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끄집어냈을 것이다. 또는 밑바닥에 걸어놓은 것들이 많이 체결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 매도 체결이 되면서 주가를 좀 많이 밀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팔 만큼 다 팔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면, 또는 매수가 어느 정도 들어와 줬다라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이렇게 반등해 나갈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수급이란 부분들이 항상 이제 반대로 움직이거나 변화되는 부분들을 잘 캐치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주가가 지금 매도 우위인지 아니면 매수 우위인지를 보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수급 분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대형주 쪽에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쏟아지고 있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 그래도 시장이 꼬리를 달고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뭐 시장에 대한 관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박스권 유지가 잘 되고 있고요. 지지선도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지가 잘 되고 있다라면 주가가 뭐 좋은 얘기만 조금 흘려줘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대감 가지고 조금씩 더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 동안에는 좀 푹 잊으시고요. 네, 주식 걱정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느긋하게 좀 즐기시면서 대응하시고 푹 쉬시면서 힐링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열심히 또 달려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저는 여기까지 마감 시장 전달해 드리고요. 내일은 종목 진단 또 이야기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뵐게요. 고맙습니다.